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 20일 월요일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대장동 이 비리 의혹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야 방송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이제 고소 고발전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말이죠, 이 김기현 원내대표, 장기표, 그 다음에는 윤창현, 이 세 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전격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요, 추석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이 용산경찰서에서 이 화천대유 자금 흐름 이상하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첩보를 통보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4월달에. 그래서 이 관할 경찰서에서는요, 이것을 본래 경제팀에서 수사해 왔는데 TV조선에서 최근에 보도한 이유로 이거를 진흥팀으로 넘겼어요. 이렇게 경찰이 지금 조금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외향적으로는. 그런 가운데 화천대유의 그러자면 대표를 오늘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쭉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말이죠, 이 화천대유의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정밀하게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화천대유의 이 대표는 또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또 어떠한지, 그리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즉 대주주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인적 관계가, 왜냐면은요, 이번 비리 의혹의 핵심은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뭔가 지금 짜고 치는 고스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 특혜가 제공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속에서 수천 배의 배당금을 받았다, 너무 많은 이익금을 챙겼다, 이것이 골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이 인적 관계에 관해서도, 그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만 이해하는 데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요,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거 조금은 복잡한데 제가 그동안에 3차례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이 4차례 전적으로 이 동건만 관련해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거 제대로 좀 이해하시려면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복잡하더라도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재명 지사가 말이죠, 이 밤 9시가 넘어서 보도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심야 고발을 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는요, 호남 지역 이 경선인데 한 30% 정도가 호남 당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남 당원 투표에서 최소한도 50%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이, 지금까지 51% 확보했는데 과반을 넘겨서 결선 투표를 가지 않아요. 만약에 이번에 호남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46, 70% 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50%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경선 투표 결과가 하향 추세를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을 못 받아요. 절반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결선 투표로 가요. 그러면은 이낙연 쪽에서 뒤집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대장동 사태는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재명한테는 여야 안에서도 대단한 이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진화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단돈 1원 하나 먹지 않았다, 내가 단돈 1원이라도 먹었다면 후보도 사퇴하고 도지사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초강수의 배수진을 치고 나왔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심야에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그 다음에는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발 혐의는 말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가 이제 명백한 허위사실이냐, 그 중에 하나가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가 유모 씨인데, 이 유모 씨를 공개적으로 겸행했고,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라고 발언한 거,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계열사에 근무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천화동인 주주가 이 지사 측근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모두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이야기한 장기표 전 후보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공표를 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고발한 거예요. 더군다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고발한다고 하면 기꺼이 고발 당해드리겠다. 100년이라도 살겠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놓은 덫에 언제든지 빠져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고발 조치가 빨라요. 그런 면도. 뭐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약 올린 거라 이거겠죠. 그리고 윤창현 의원도요.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법률적 책임에 더해서 공정의 평가도 함께 받자. 대장동 모델이 앞으로도 장려돼야 할 모험 사례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지사의 억지가 국민의 상식 앞에 사과하시는 순간까지 끈질기게 추적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요. 이러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면서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재명 게이트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그 추악함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이 지사가 대장동에 대해서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루된 한나라당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엉뚱한 논리로 물타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돈 한 푼 안 받았다느니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루된 국힘 게이트라느니 하는 점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본 사건의 본질은 터무니없이 특정 개인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계획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계획은 바로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립한 것이고 그 책임자는 이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말로만 수사를 받겠다며 시간 끌기 쇼를 하지 말아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선언하라.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국감 증인을 계속 회피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이재명 게이트 특별법을 발의해서 이재명 지사의 숨겨진 추악함을 낱낱이 밝혀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초대 사장을 지낸 분은 어제 CBS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제죠. CBS 노컷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의혹 제기는 사실상 당연한 것이다. 이런 기조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출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민간 합동이면 수익을 나눠 먹어야지 왜 민간이 혼자 다 먹느냐. 그리고 그 당시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성남시도 제1공단 공업화 사업으로 5,500억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이익을 확보한 게 아니냐. 그렇지만은 민간이 가져가는 것도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요즘 나온 얘기를 보면 시행사랑 밑에 딸린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익을 엄청 냈는데 다 가져갔다고 나오더라. 그렇게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는 것은 땅을 엄청나게 싸게 줬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이 재임 기간 동안에는 대장동 사업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사에 나온 사업 일정을 보니까 본인이 있을 때 사업자 공고를 낸 날짜가 나왔는데 나는 그러고서도 금방 그만둔 것 같다. 그 후 후임자들이 일을 한 것이고 내가 있을 때는 사업자 공고만 냈다. 세부 계획이나 이런 거는 모른다. 그러면서요. 사장으로 계속 있었다면 이런 수익 배분으로 사업을 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개인한테 몇백억 원씩 수익을 가져가게 하는 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 개발본부장을 언급하면서 그쪽에서 안을 추후에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유동규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초대 공사 사장 주장에 관해서 이 반박을 듣기 위해서 유동규한테 몇 번 조선일보는 연락을 했지만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유동규가 기획본부장 하면서 이 사안을 사실상 주물딱거린 것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러한 유동규의 독단적인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이 민간 기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는데 전부 다 묵살당했다라고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증언도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 A씨라고만 돼 있는데요. 이 실명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뭐 공개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딱 네이버 검색하면요. 포털 사이트 검색해보면 딱 누군지 나와요. 이 사람은 황무성 전 GS건설 부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2013년도 9월에 임명이 됐어요. 그럼 이 황무성 사장은 누구냐? 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LG건설, 그러니까 현재의 GS건설이죠. 그리고 동부건설 대표이사 등을 거치면서 30년 이상 건설업계에 몸담은 전문 CEO 출신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도시개발공사 3년으로 되어 있고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 성남시 당시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했냐? 대형 건설사를 거치면서 쌓아온 신임 황무성 사장의 오랜 노하우와 전문적 식견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단기간에 성공적인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임명 배경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황무성 당시 초대 사장은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오랜 경험을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 강한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을 발휘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내용은요, 대한경제 신문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당이익 취했으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낙연 이 대표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느냐? 이미 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도 한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1100배가 넘는 이익을 개발업자가 봤다는 것이 납득이 가겠느냐? 소수의 민간 업자들이 1100배의 이익을 얻은 것은 설계가 잘못됐든가 아니면은 원래부터 이 설계 속에 이재명 후보 몫이 포함됐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이재명 후보가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이에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 국민들께서 화가 났다.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오늘 용산경찰서가요. 대장동 이런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의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자금흐름 FIO로부터 지난 4월 달에 2019년도 금융거래에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보냈어요. 이 공문에 따라서 서울경찰청에서는 용산경찰서에 이 사건을 조사토록 이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요. 이성문 대표를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성문이가 누군지 궁금하실 것 아니겠어요? 자, 이성문 씨는 말이죠. 일단요. 이성문 씨도 그래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부정회의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는 법정에서만 딱 한 번 만났지 전혀 알지 못한다. 예, 최초의 언론 인터뷰예요. 공무원 정치인에 대해 군품 준 적이 전혀 없다. 특혜도 없었고 앞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가 다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장담하는데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결탁을 한 건 단 한 건도 없다.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다. 수사도 자신이 있다. 수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 이성문 씨는요, 성균관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나오는 바람에 화천대유의 대주주하고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그리고 횡담휴게소 여러분들 아시죠? 서해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거기에 아주 대형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횡담휴게소예요. 그래서 횡담휴게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횡담휴게소 운영사인 횡담 오션파크의 대표이사를 2013년도 초까지 맡아왔어요. 그래서 이 본인은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닿을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수상한 자금의 흐름,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돈을 빌리고 갚은 채권 채무관계다. 합법적인 증빙자료를 다 갖고 있고 경찰에 출석해서 전부 다 소명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요, 철저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러한 지금 이 고소, 고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가 좀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송파 새마을시장을 방문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남시장이 개발의 주체인데 자기는 쏙 빠지고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본인이 생각이 있다면 당장 국회 민주당에 특검을 요구하라. 특별검사를 동원해서 3개월만 조사하면 대선 전에 결과가 다 나온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당 관련자도 철저하게 잡아 넣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떤 의혹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출자금 대기 1154배의 배당, 어마어마한 배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인허가를 지원하고 함으로써 사업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XPC죠. 성남의 뜰은 자본금 50억으로 보통주 3억 4,999만 5천원. 그러니까 3억 5천만원. 그리고 우선주로는 46억 5천만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화천대유는 1%, 그리고 SK증권이 화천대유가 5천만원을 투자해서 1%, SK증권은 3억 원을 투자해서 6% 정도가 이 보통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 5천만원, 50%입니다. 그리고 5개 금융사가 43% 지분율 21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분율이 1%였던 화천대유가 3년간에 걸쳐서 577억이라고 하는 이 배당금을 받아가고요. SK증권은 지분율이 6%밖에 되지 않는데 3,463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의 1,154배. 이렇게 가져가고 성남의 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903억 원 가운데 68%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1,863억 원 중에 1,830억 원을 경기도시공사가, 그리고 32억 원은 5개 금융사가 배당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분율에 반비례하듯이 배당이 된 것은 바로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맨 먼저 우선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의 사업 계약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혜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경률 대신에요, 이와 관련해서 김경률 회사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를 맡는 만큼 위험부담이 없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은 왜 공공이 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냐. 그래서 배당 구조의 잘못이 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은 뭐냐. 화천대유 관계자는 단순히 출자금 대비 배당금으로 수익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출자비 말고서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수십 년 경력의 개발사업, 회계, 법무 전문가 20여 명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개발에 참여했고, 사업 초기에는 수백억 원의 운용 자금을 끌어왔으면서 30만 평의 개발 사업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비용은, 왜 이 배당금 대 수익 비용 따질 때 이거는 왜 안 쳐주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화천대유와 함께 배당금 대박이 터진 천화동인의 투자자들은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원의 출자금으로 화천대유와 같은 1,154배 3,463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SK증권에는 일종의 펀드 투자처럼 말이죠.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7호까지 7개의 투자회사가 특정 금전신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천화동인 1호는 말이죠.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1,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나머지 2,255억 원의 배당금을 나눠 가진 천화동인 2호에서 7호까지 투자자들 가운데는요, 2명은 화천대유에 고문을 지낸 법조인과 같은 법무법인, 즉 강남이라는 법무법인에 있었던 변호사고, 1명은 회계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화천대유 소유자이자 언론 출신인 김씨, 김만배 씨예요. 와 같은 회사 소속이었던 언론인 1명, 김씨의 그 다음에 친인척 2명도 투자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이들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등 3명은 2009년에서 2010년 불발됐던 대장동 민간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느냐? 천화동인 법인들의 실제 소유주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투자금을 한 대 모아서 SK증권에 특정 금전신탁을 출자한 것도 실현 노출을 꺼렸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김씨가 화천대유에서요 473억 원을 장기 대여했는데, 이 473억을 장기 대여했는데 용처를 어떻게 된 거냐, 용처가. 여기에 대해서도요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즉 이 김만배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소유주 화천대유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화천대유 측은요, 김씨가 배당권하고 주식을 담보로 장기 대여를 받은 것이다. 사업 초기 운영 자금을 빌린 지인들에게 변제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 의혹 때문에 경찰이 이 수상한 자금 흐름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대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이런 분들이 고문을 지내고, 박 특검과 곽상도 국민의원 아들, 그 다음에 각 특검의 딸,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배경도 또 궁금증을 낳고 있고, 특히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요, 작년 7월 대법원 천안 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때 무죄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의혹은요, 하루 만에 선정된 거, 공사 간부 둘이 내외부 평가에 모두 참여했고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졸속 심사 논란, 그리고 또 공정성 모두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3월에 있었던 도시개발공사의 공모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외에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 증권 컨소시엄이 3개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절대평가, 즉 내비평가하고 상대평가, 이 외부평가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만 2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최종 선정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됐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보안 때문에 빨리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요, 공고가 난 것이 2015년도 2월 13일인데 이 바로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가 설립됐어요. 2월 6일날. 이 점도 석연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탈락한 다른 2개 컨소시엄은 자산관리회사를 공모 이후에 설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공모 당시서부터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이것도 뭔가 자격 설정과 관련된 정보가 사전에 센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혹 덩어리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이미 제가 이 전옥현의 안보정론 속보 1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맨 먼저, 왜냐하면 의혹의 실체를 알아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도를 이미 이틀 전에 한 거하고 연합뉴스가 지금 보도한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조금 이해를 더 하시려면 방송을 잠깐 한 4, 5분만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